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젠코딩이라는 이름의 기술입니다. 젠코딩.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가지 코드 조각, 코드 스니핏을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요. 비주얼 스튜디오는요. 도구의 확장 및 업데이트에 가서요. 현재 설치된 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웹 이센셜 2015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웹 이센셜이라는 이름의 확장 도구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5와 웹 이센셜 2015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웹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기능들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젠코딩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젠코딩은 HTML 코드를 빠르게 생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젠코딩입니다. HTML 문서에 HTML5 기본 문서가 없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HTML5 해서 탭키 누르면요. 전체 기본적인 코드를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주죠. 이런 게 코드 조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젠코딩이라고 하고요. 젠코딩은 뭐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그냥 그 웹에서의 어떤 이제 코드 조각이라든가 뭐 시작과 끝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게요. div 태그를 만약에 만들어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div 태그 시작과 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런 것처럼 div에서 div만 타이핑하고 탭키 누르면 시작과 끝 태그를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div 탭. 이런 게 젠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잠시만요. 컨트롤 G로 div 탭 누르는 거 그냥 이제 코드는 남겨 놓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div 태그에다가 이제 그 CSS의 클래스 속성을 함께 주어서 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div의 .container 그래서 이제 클래스 샵 id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점은 클래스 CSS 클래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div.container 하게 되면 탭키 누르면 이렇게 div 클래스의 이제 div 태그의 클래스는 컨테이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div.container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점이 있으면 샵이 있겠죠. 그래서 div 태그에 샵을 붙여가지고 샵은 id 속성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ain content라고 주고 싶다. 그러면 탭키 누르면 이렇게 div 태그의 id 속성이 main content라는 이름의 이제 속성 값을 가집니다. 컨트롤 G. 그래서 다시 모양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샵은 뭐를 샵은 id 애트리뷰트를 생성해 주고요. 점은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생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일드 이제 그 자식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같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div 태그의 .container 이제 컨테이너란 이름의 클래스를 갖는 이제 div 태그의 하위로 자식 요소로 뭐를 만들겠다? div 태그의 .row라는 이름의 CSS 클래스를 갖는 태그를 만들겠다 해서 오른쪽 꺽쇠 기능 코드를 좀 더 크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꺽쇠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차일드 엘리먼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탭키 누르면 div 태그 안에 div 태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row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div 태그에 div 태그 하게 되면 탭키 누르면 이렇게 div 태그 안에 div 태그 또는 뭐 div 태그 안에 뭐 h1 태그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자 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자식 요소를 생성하고자 했을 때 오른쪽 꺽쇠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카피 앤드 페이스트해서 그 안에 컨테이너의 로우에 또 다른 div 태그를 만들어 주고 싶다. 이렇게 컨테이너의 로우에 또 다른 div 태그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모양을 남겨 놓고요. 그다음에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여러 개 요소를 한꺼번에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요소를. 그래서 div 태그의 컨테이너의 로에 이렇게 내놓고요. div 태그를 이번에 몇 개? 3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 로 안에 3개의 div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디비전 태그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탭키 누르면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 3개를. 컨테이너의 로에 뭐뭐뭐. 다시 컨트롤 G.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기호는요. 곱하기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에스터리스크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제 요소를 몇 개를 만들 거냐? 3개를 만들 거냐? 4개를 만들 거냐? 5개를 만들 거냐? 만약에 100개를 만들겠다. 곱하기 여기서 만약에 300을 한다. 탭키 누르면 300번까지 날아가는 거죠. 300번. 300개의 div 태그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컨트롤 Z. 이렇게 300개를 만들어 주고 싶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 3개 정도만 놔두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id 속성을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해서 넣고 하면 div 태그에 이번에는 id 속성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div 태그에 샵 아이템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문제는 하나의 HTML 문서에 id 속성은 유일한 값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요거 같은 게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이렇게 넘겨줘 와야 돼요. 맞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id가 한 개의 HTML 페이지에 중복되는 id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HTML 문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컨트롤 G 눌러서 아이템이란 이름의 샵 아이템을 주는데 뒤에다가 일련 번호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템 뒤에다가 자, 이렇게 달러 기호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번호를 달라. 번호를 달라. 이렇게 되면 아이템 여기 이제 이제 달러 사인 여기 보면 탭키 누르면 탭키 한번 눌러볼게요. 탭키 누르면 이렇게 아이템 1, 2, 3 이렇게 아이템 이제 달러 사인 있는 자리가 뭐가 된다? 1, 2, 3로 증가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G. 이건 만약에 300이다. 그러면 300번 반복이 됩니다. 아이템 300번, 아이템 이렇게 300번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G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템 이제 달러라는 기호는 이제 달러 기호 자체는 뭐를 한다? 이제 자동 증가값을 표현을 해줘요. 여기 달러 자리에는 이제 번호가 이제 1부터 뭐 얼마까지 곱하기 3이면 뭐 이제 1부터 1, 2, 3 이렇게 번호가 자동으로 증가되는 이제 번호가 위치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카피 앤드 페이스트해서 근데 나는 아이템 번호를 매기는데요. 자릿수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패딩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01번째, 02번째, 03번째 이렇게 패딩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에다가 달러 기호를 하나 더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01, 02, 03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01, 02, 0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릿수를 만들어 놓고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달러 사인을 2번 처리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아이템의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3개를 만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자리를 만들어 놓고 표현을 해주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이제 달러 기호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번 더 해서요.
이번에는 어떠한 그 항목에 대해서 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표현을 해 줬는데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요 자릿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뭐 이제 번호도 이제 샵 아이템 0, 01, 02, 03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클래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컬럼에 MD에 뭐 이제 4칸짜리 뭐 예를 들면 부트스트랩이라면 이렇게 하게 되면 클래스를 같이 가져가면서 그래서 아이템 012 이제 01, 02, 03에 이제 클래스는 4대 4대 4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표현을 해주고자 한다. 그러면 샵 id 점 클래스를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G. 자 이렇게 표현 한번 해봤고요.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 자 이번에는 무엇을 표현해 볼 거냐면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그냥 형제 노드를 한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h2 태그를 넣게 되면 이렇게 돼요. 탭키 눌렀을 때 이렇게 각각의 h2 태그, h2 태그, h2 태그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h2, h2, h2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이 만들어지는데요. h2 태그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h2 태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까지 나는 h2 태그하고 더하기 연산자에서 h2 태그하고 p 태그를 한꺼번에 만들겠다. 즉 요만큼을 하나의 이제 형제 노드로 본다라는 거죠. h2 플러스 p 하게 되면 이제 탭키 누르면 h2 태그하고 p 태그, h2 태그하고 p 태그를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레벨로 만들어 주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더하기 형식으로 h2 태그하고 p 태그를 뭐로 형제 노드로 보고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역시 탭키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빈 공간으로 하는데 여기도 이제 어떤 채워넣기 텍스트를 한번 넣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자 그러면 h2 태그에다가 채워넣기 텍스트를 넣고 싶습니다. 채워넣기 텍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 안녕하세요를 넣고 싶다면 중괄호 h2 태그에다가 안에다가 뭐를 어떤 이제 캡션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특정한 요소의 텍스트를 생성해 주고 싶다 그러면 중괄호를 닫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안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키 누르면 이렇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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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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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시 그 다음에 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안녕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역시 p 태그에도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고 나서 탭키 누르면 안녕 이제 그 h2 태그에는 안녕하세요, p 태그에는 반갑습니다가 이렇게 채워지는 형태대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이런 식으로 특정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데 특정한 텍스트를 주고자 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가서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캡션에 달라달라 이렇게. 그러면 안녕하세요 01, 02 안녕하세요 01, 02, 03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당연히 반갑습니다도 달라달라 뭐 달러 하나만 줘도 되겠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번호 값을 증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G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로렘 입숨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채워넣기 텍스트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어떤 영역에 어떤 태그 영역에 그냥 아무거나 채워넣기 텍스트가 필요하다. 뭐 그냥 뭐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홍길동 백두산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채워넣기 텍스트를 넣고 싶다. 그럴 때 로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로렘 입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로렘을 타이핑하고 탭키 누르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로렘이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제 로렘을 사용해서 얘를 채워넣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div 태그에다가 p 태그를 만드는데 p 태그에다가 뭐 p 태그를 몇 개, 3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로렘을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p 태그 안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가 서로 다른 하나, 둘, 3개가 서로 다른 채워넣기 텍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로렘이란 키워드는요, 그냥 단순하게 채워넣기 텍스트입니다. 채워넣기 텍스트. 그래서 뭐 그냥 뭐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이제 텍스트를 이제 그 웹 이센셜에서 로렘이란 키워드로 탭키 이제 젠 코딩을 요청하게 되면 뭐 이제 자동으로 이제 특정한 텍스트를 만들어서 출력을 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신에 해서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뭐 이제 여기가 뭐 이제 캡션이라는 의미로 캡션 뭐뭐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p 태그 밑에 p 태그에다가 특정 텍스트는 게 아니라 p 태그 밑에 로렘을 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몇 개? 3개. 그래서 이렇게 캡션 010203의 로렘 입숨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자 한다. 컨트롤 G.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로렘이란 키워드는 p 태그 밑에 채워넣기 텍스트를 넣어라. 그게 부모 요소에서 3번 반복하는 거니까 뭐 3번 서로 다른 이제 채워넣기 텍스트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특정한 태그에 캡션을 넣고 캡션에 번호를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이제 채워넣기 텍스트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뭐 이제 커스텀 애트리뷰트. 그래서 예를 들면 div 태그에다가요 대괄호 열고 닫고 하게 되면 타이틀 속성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div의 타이틀 하게 되면 div의 타이틀 뭐뭐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v의 타이틀 해놓고 딱 하게 되면 타이틀은 뭐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이핑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div의 타이틀 또는 input 태그 같은 경우는 input 태그에 대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타입은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고 바로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입력 영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키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인풋 태그의 타입은 텍스트의 플레이스 홀더는 입력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표현해 주고 싶다. 요 속성 이제 애트리뷰트를 주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대괄호 열고 닫고 요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div 태그에 타이틀만 주게 되면 타이틀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거는 기능이고요. 아니면 타입의 텍스트에 뭐 플레이스홀더에 직접 이렇게 넣고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바로 채워진 상태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대괄호 열고 닫고 이제 이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커스텀 애트리뷰트를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 이제 계속 뒤로 이제 오른쪽 꺽쇠를 사용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를 들면 div 태그에 이제 자식 요소로 뭐 a 태그하고 플러스 뭐 이제 예를 들면 h1, h2 태그하고 p 태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div 태그에 h2 태그하고 p 태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div 태그 안에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럼 현재 여기 위치는 뭐다? div 태그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위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서컴플렉스 기호를 사용해서 사갓 기호를 사용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div 태그랑 같은 영역에다가 이번에는 h3 태그를 만들겠다 하면 얘는 div 태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div 태그랑 같은 레벨 이렇게 빠져나가죠. div 태그로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컨트롤 G 눌러서 예를 들면 div 태그에 이렇게 하고요. 요거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한 단계 카피를 그대로 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하나를 더 두어볼까요? 그래서 푸터 태그에 div 태그에 h2 태그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h1 태그 하게 되면 요것만 먼저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div 태그 안에 h2, p, h3가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근데 서컴플렉스 키를 사용하게 되면
얘네들은 div 태그인데 h3 태그는 요 div 태그랑 같은 레벨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타이핑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면 div 태그랑 같은 레벨로 보여지는 거고요. 서컴플렉스 기호 한 번 더 쓰고 싶다. 삼각기호 2번. 왠지 미소를 짓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밖으로 빠져나간다 뭐 그런 의미 같잖아요. 그래서 탭키 누르면 푸터 태그랑 같은 레벨로, 푸터 태그하고 같은 레벨로 h3 태그, h3 태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왜? 그 안에다 만들어놨지만 두 번, 서컴플렉스 두 번에서 한 번 위로 한 번 위로 해서 두 번 위로 해서 h3 태그는 요 푸터 태그랑 같은 레벨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서컴플렉스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태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제 서컴플렉스 태그는 이제 서컴플렉스 요 기호를 사용해서 붕으로 올라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 위에 잠깐 위에 쪽에 잠깐 가서요. 로렘도 마찬가지로요. 로렘에서 탭키 눌렀을 때 로렘 입숨이 나오잖아요. 근데 로렘의 1, 2, 3 뭐 이런 식으로 로렘 1 뭐 이제 그 뭐 이런 식의 여러 개 이제 값을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 이런 식으로 4 하게 되면 특정한 영역만, 그래서 뭐 특정한 이제 문단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렘 입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얼마큼 있어요? 로렘 입숨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나누어서 다섯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정의된 어떤 기능들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렘은 뭐 1부터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그룹핑, 이제 괄호를 제가 안 썼죠. 예, 괄호를 안 썼죠. 그래서 그룹핑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div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식 요소잖아요. 그래서 헤더에 뭐 이제 또 다른 뭐 이제 p 태그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div 태그의 헤더에 p 태그가 하게 되면 div의 헤더에 p 태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z.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만약에 또 다른 거 섹션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ul 태그에 li 태그를 몇 개, 뭐 두 개를 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헤더 태그의 p 태그에 또 하위로 얘네들이 생성이 돼요. 이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그룹화질 수가,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의 단위로, 그럼 얘하고 또 섹션 밑에 요거를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그룹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얘와 얘가 형제예요. 헤더의 p 태그하고 섹션 태그 형제로 나온다는 거. 잠깐만 요것만 먼저 볼게요. 탭키. 그러면 헤더하고 섹션이 형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룹으로. 헤더의 p 태그는 헤더의 p 태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나의 그룹, 얘와 얘가 하나의 그룹. 요거를 하나의 태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소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하게 되면 뭘 사용하냐면 하나의 태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더 안에 div 태그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다 보니까 섹션 태그하고 같이 묶여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또 다른 거 그러면 역시 더하기 연산자 하게 되면 그 안에 또 푸터의 자식으로 뭐 이제 h3에 뭐 h4에 뭐 스팬 태그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뭐하고 섹션 태그 ul 태그하고 푸터 태그가 또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 이제 섹션 안에 얘와 얘가 하나의 영역으로 본다. 그래서 ul 태그하고 푸터 태그가 하나의 이제 영역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안에 뭐 이제 요만큼이 하나의 뭐로 보시면 된다. 하나의 그 태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와 얘가 형제고요. 그래서 헤더 태그 안에 p 태그가 있다면 얘와 섹션 태그가 같은 형제고요. 그거 밑에 들어가서 얘와 ul 태그하고 이제 요만큼 뭐 세 개다. 그러면 요만큼하고 세 줄짜리하고 요거 푸터하고 이제 하나의 형제고요. 푸터 밑에 또 다른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헤더와 섹션이 하나의 형제고 ul과 푸터가 하나의 형제라는 거.
다시 컨트롤 J에서 헤더와 섹션, 이제 UL과 푸터 이런 걸 그 안에 요만큼을 그룹으로 보는 거죠. 그 안에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주고자 한다. 그럴 때 이렇게 소괄호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반 태그는요. 태그에 대한 시작과 끝을 만들어줍니다. 점은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클래스 태그를 만들어주는 거고, 클래스 애트리뷰트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샵은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꺽쇠는 이제 자식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식 요소들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곱하기는 몇 번 div 태그를 3번 표현할 거냐 해서 몇 번 표현할 건지를 이제 주는 거고요. 이제 달러 사인, 달러 기호는 일련 번호로 주는 거죠. 1, 2, 3 또는 01, 02, 03 이렇게 달러 또는 달러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캡션, 특정한 텍스트, 특정 태그에 이제 텍스트를 표현해 주고 싶다 그러면 중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표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텍스트에도 이렇게 이제 그 일련 번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렘 입숨이라고 해서 로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뭐 이제 채워넣기 텍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로렘은 뭐 로렘 1부터 로렘 10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서로 다른 뭐 그냥 뭐 이제 무작위의 어떤 이제 문자들을 표현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열고 닫고는 뭐다? 말 그대로 애트리뷰트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렇게 타이틀만 만들고 타이틀을 직접 넣는다든가 또는 타입의 텍스트하고 어떤 값을 직접 다 넣어놓고 시작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컴플렉스 기호, 삿갓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한 단계 위로, 두 단계 위로, 뭐 또는 세 단계 위로 이렇게 이제 멀티플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기호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묶음, 얘와 섹션을 하나의 묶음을 보는 거고요. 얘와 얘를 하나의 형제로 보는 거고요. 얘와 얘를 하나의 형제로 보는 거고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하고자 한다 그럴 때 소괄호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있는 젠 코딩의 모든 유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다 보면 더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젠 코딩이라는 걸 사용한다. 제가 한글로 발음할 때는 젠 코딩이라고 하고요. 젠 코딩하고 여러분들은 타이핑하고 자 이렇게 젠 코딩. 그래서 젠 코딩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샵 id 클래스 뭐 이제 커스텀 애트리뷰트 자식 요소 그다음에 형제 이제 여기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형제 노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기호를 사용해서 몇 번 달러 기호 달러 또는 달러를 사용해서 중괄호를 사용해서 캡션 이제 서컴플렉스 사용해서 위로 소괄호를 사용해서 뭐 이제 그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게 젠 코딩입니다. 젠 코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웹 이센셜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HTML 문서를 작성한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젠 코딩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손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젠 코딩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 뭐 젠 코딩 같은 경우 한두 번만 연습해 보시면요, 그 다음에 아하 이때 내가 어느 시점에 젠 코딩을 쓰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한다라면 젠 코딩이 여러분들 그 이제 웹 개발할 때 많은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거. 뭐 괜찮은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요.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웹 이센셜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신다면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젠 코딩의 여러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타이핑할 때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 머리는 빠르잖아요. 머릿속으로 굉장히 빠른데 그거를 이제 손으로 더 빨리 표현을 해내고자 한다면 젠 코딩이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젠 코딩에 대한 이제 A to Z 젠 코딩에 대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모든 유형의 내용들을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따라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손에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좌 젠코딩에 대한 소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